안녕하세요. 중동한의원의 김범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통은 과거에 주로 노인들에게서나 나타나던 문제였으나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요통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변화했을까요?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척추뼈는 몸무게를 지탱하고 항상 중력에 저항해야 하는 부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척추뼈는 스스로 서 있을 수 없으며 탄탄하게 받쳐주는 근육의 힘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흔히 요통이 생기면 뼈나 디스크의 문제인가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요통의 가장 흔한 원인은 바로 근육의 고장에 있습니다. 근육이 고장나는 가장 큰 원인은 근육의 피로와 근력의 약화입니다. 현대인의 생활 환경은 허리 근력을 약화시키기에 충분하지요. 늘 앉아서 지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요통을 일으키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구부정하게 앉으면 척추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서 점차 디스크가 탄력성을 잃게 되고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도 감소됩니다. 앉아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허리와 등이 구부러져서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는 허리를 곧곳이 세우는 근육이 약해져 있다는 뜻이죠. 허리 근력이 약하면 자기도 모르게 엉덩이를 의자 앞쪽에 걸쳐놓고 거의 눕다시피 앉게 되는데요. 그럴수록 허리를 곧곳하게 세우는 근육은 점점 더 약해지죠. 동의보감에서 분류한 요통의 원인 중 실제로 진료하면서 많이 볼 수 있는 양상으로는 좌섭요통, 신어요통, 담음요통, 어혈요통, 식적요통이 있습니다. 흔히 허리가 삐끗했다고 하는 것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갑자기 돌릴 때 허리가 뜨끔하는 증상이 오는 것으로 심한 경우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지도 못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좌섭요통이라고 합니다. 좌섭요통은 급성으로 온 것이므로 증상이 심하더라도 일찍 치료를 마칠 수가 있죠. 신어요통은 늘 허리가 무지근하게 아프다고 호소하는 경우인데요. 무릎 뒤에 오금 부위를 눌러보았을 때 아픈 경우는 대개 신어요통이죠. 신어요통은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에게 자주 생기지만 요즘은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종종 볼 수가 있는데 대개 박로와 관계가 있으므로 성생활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신어요통은 만성으로 온 것이므로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오래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 외에 담도 허리에 무리를 주는 요인이 되는데요. 이 담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담은 경락을 따라 돌아다니면서 인체 여기저기서 말썽을 피우게 되는데 허리와 등에서 문제를 일으켜 허리가 아픈 것을 담음요통이라고 합니다. 잘못 넘어지거나 떨어졌을 때 생긴 어혈이 허리에 정체돼 아픈 경우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어혈요통이라고 합니다. 어혈요통은 낮에는 통증이 별로 없고 멀쩡한 경우가 많으나 밤이 되면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죠. 또 몸을 돌릴 때 바늘로 콕콕 쑤시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식적요통은 신어요통과 원인이 비슷합니다. 식적요통의 원인은 소화기 장애에 있죠. 그러므로 허리 외에 등이나 위장이 아픈 것을 겸하는 경우가 많고 몸을 구부리거나 펴기가 힘듭니다. 동의보감에서의 요통에 대한 분류를 살펴보았는데요. 살다 보면 앞에서 보았듯 여러 가지 일로 급작스럽게 허리를 삐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혹은 오랫동안 앉았다 일어나다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다가 한 발을 들고 양말이나 바지에 발을 끼우다가 또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면서 등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에서 허리를 삐게 되죠. 그런데 허리를 삐는 것이 경미한 상태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았을 만한 증상이지만 대부분 허리를 삐는 것은 아무나 삐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피로한 상태였거나 허리 근력이 많이 약화되었을 때 삐는 것이죠. 즉 만성적인 허리의 문제를 배경으로 두고 있다가
어떤 한 동작으로 인해 방아쇠 역할을 하여 허리를 삐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를 삐었을 경우 즉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통이 생겼을 때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찜질입니다. 허리나 손목, 발목 등을 삘 경우 바로 따뜻한 찜질을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삔 지 얼마 되지 않아 통증이 심할 때는 통증이나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얼음 찜질을 해야 합니다. 찜질팩이 없을 경우에는 고무장갑에 얼음 조각을 넣고 아픈 부위에 올려놓으면 되는데요. 하루에 서너 번 정도가 적당하며 한 번 할 때 15분에서 20분 정도가 효과적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 통증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면 그 다음엔 따뜻한 찜질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 회복되는 데 큰 도움이 되지요. 이때 너무 뜨겁게 하는 것은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통증이 심할 때에는 무리한 동작을 피하고 쉬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무조건 며칠씩 쉬는 것은 근력이 약화되어서 회복이 훨씬 더뎌지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요통을 극복하는 데에는 허리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허리를 튼튼하게 할 수 있을까요? 허리 강화에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이며 계단 오르기, 등산 같은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이 운동들은 단지 허리만 튼튼해지는 것이 아니라 골반 뒤쪽 엉덩이를 이루는 근육도 단련시켜줍니다. 엉덩이 근육과 허리의 근육은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이므로 둘 다 튼튼해져야 허리가 좋아질 수 있죠. 그렇지만 꼭 허리에 힘을 많이 써야지만 허리 운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있는 자세가 멈춰있는 동작이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허리 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앉아있을 때는 힘을 풀고 구부정하게 앉거나 등받이에 기대지 말고 반드시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밀어넣고 허리를 꼿꼿이 세워야 합니다.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한 뒤에는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요통이 생겼을 경우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2차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통이 생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약에서는 요통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약에서 시행되는 요통치료는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침구치료, 추나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한약요법이 있습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봉침요법이나 약침요법이 병행되기도 하지요. 침구치료는 통증이 나타나는 허리 부위 및 허리와 연관된 경락상의 혈자리에 침을 놓아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허리 통증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덜기 위해 추나요법을 이용하여 비뚤어진 척추를 바르게 맞춰줍니다. 인체의 근육과 뼈, 관절들이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 비뚤어지면 그 뼈가 둘러싸고 있는 혈관, 인대, 신경근막 같은 연부 조직이 붙게 됩니다. 이 경우 근육과 인대들은 정상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오랫동안 긴장하고 뭉치게 되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통증이 생기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나요법은 비뚤어진 부위를 맞추어 줌으로써 모든 것의 정상 기능을 회복시켜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한약요법은 요통의 원인과 증상 및 환자의 체질에 따라 한의학적인 변증 시치에 의해 다양한 치료와 처방이 활용됩니다. 요통에 대한 한약치료는 단순한 진통 효과를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허리 주위의 근육을 강화하고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며 어혈을 풀어주면서 신체 상태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죠. 양방에서 시술하는 인대 강화 주사 등은 일시적인 통증을 감소시켜주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되지 않고 더 큰 증상들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따릅니다. 그대로 방치하여서 더 큰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한 한방요법을 통해서 부드럽고 부담 없는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